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플은 관심 끌기입니다. 악플 아마 경험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닥터유도요 악플 많이 받습니다. 악플은요 악성 댓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그 풀이라는 말은 리플라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로 리플라이. 그래서 악성 리플을 줄여가지고 악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글과 영어의 조합입니다. 악플 어디에 달리느냐? 게시판에 달거나 댓글에 달거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여기에 이제 악플을 다는 건데요. 내용에 대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과거에 우리가 마녀사냥 이렇게 했잖아요. 또는 인신공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마녀사냥이다, 인신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뭐 허위사실이거나 아니면은 저주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뭐 당사자가 불행을 당했잖아요. 그럼 잘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의 내용을 담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지적과 비난과 욕을 그런 식으로 다는 겁니다. 또 신상털이도요 악플의 한 형태이죠. 실제로요 그 인터넷이나 SNS에 다는 걸 보면은요 부정적이긴 한데 그게 사실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만은 사실에 근거한 부정적인 비판 이거하고 악플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악플이 난무를 하는데요. 그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왜 악플을 달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나보다 잘난 것이 싫어서입니다. 나보다 잘난 것이 싫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 열등감 해소죠. 네. 그러니까 나보다 잘났어요. 뭐 어떤 면에서 하여튼 잘났어요. 근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야 돼요. 네. 들춰내야만 그 사람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나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하고 말투, 태도,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뭐 저 사람은 거슬리다, 건방지다, 공손하지 못하다. 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악플을 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내 기대 또는 나의 기준에 못 미쳐서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또는 저 사람은 저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러면은 악플을 답니다. 뭐 어떤 특정 직업이 뭐 많이 이제 악플이 달리는 사람들은 이제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하여튼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악플을 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이익에 해가 되니까. 네. 예를 들면은 나하고 내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신념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격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악플을 다는 겁니다. 뭐 정치적 신념 아니면은 종교적 믿음. 네, 나하고 종교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한테 악플을 날리는 거죠. 또는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자한테 악플을 날립니다. 내 이익에 해를 주게 되니까.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인터넷과 SNS의 익명성에 있습니다. 물론 이름을 밝히기도 하지만은 뭐 거기에 그러니까 이름 석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누군지는 모르거든요. 또 주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내용에만 집중을 하지 이름 자체는 그렇게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감추고도 내가 얼마든지 악플을 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 원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원인은 뭘까요? 네, 여섯 번째 원인은요,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게 내 삶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회가 문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야 내가 산다라는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내 삶의 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요, 하루의 삶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 쓰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재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일 수도 있고 나의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인데요. 이런 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면은요, 그냥 꼭 악플에 더 이게 누르게 돼요, 악플을.
네, 우리한테 그런 속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좀 가끔 가다가 제가 악플에 더 누르더라고요.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악플에 관심을 갖는 게 우리 국민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 국민성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혼자서 하잖아요. 네, 그럼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남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악플을 누르잖아요. 그럼 옆에 이제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조회수가 클수록 나도 또 누르는 거죠. 집단 악플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언론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다른 나라 언론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폭로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남의 약점을 잡는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사람한테 알려요. 나 이거 싫을 텐데 너 어떡할래?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뭐 하여튼 돈으로 이걸 갖다가 못 싫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언론들이 자행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띄워놔요. 네, 그러면은 그 당사자한테 연락이 와요. 내리는데 돈이 얼마면 되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네, 돈 받고서 다시 내린다는 거죠. 이런 언론의 형태를요, 네,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폭로, 선정 이런 걸 통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돈을 버는, 네, 관심을 끌고 돈을 버는 그런 언론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악플인데요. 네. 악플은요, 그 가장 큰 특징이요, 관심 끌기입니다. 관심 끌기. 누구의 관심 끌기? 일단 첫 번째는요, 그 공격의 대상자의 관심 끌기죠. 네. 그 동기의 대상자가 영향을 받을 때까지. 이 악플의 대상자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대응을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끝까지. 두 번째는 그 대상자가 아니고요. 제3자의 관심을 받을 때까지. 근데 제3자의 관심은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한쪽은 동조자가 있겠죠. 네, 내가 단 악플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자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악플을 다느냐라고 비판자도 있을 거고, 타이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두 가지 다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많을수록 더 크게 가는 거죠. 요즘은요, 그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이 생겼죠. 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넘으면은요,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버 모욕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줄어들었느냐? 그렇지가 전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장이 뭐냐면은 처벌 더 강화하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악플은 사이버 모욕죄,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관심, 이제 그걸 가지고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관심입니다. 내가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교묘하게 이걸 피해가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합니다. 이게 절대로 안 끝납니다. 처벌로는 아마 이 악플을 근절하기는 절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악플이 이제 굉장히 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한 실제가 있습니다. 악플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누가 하는 거고 도대체 어떤 거냐? 이제 진정한 실제가 뭐냐면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뭐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보다는요, 한 사람이 여기저기 악플을 날리는 겁니다. 네.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삶이에요. 그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그 사람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악플을 날리는 거죠. 두 번째, 동조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동조자라는 게 처음에 악플을 날리는 사람들은 3이고 두 번째 동조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 동조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금방 사그러듭니다. 또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네, 좋아요는 누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리거나 싫어요로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악플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인터넷의 속성이죠. 인터넷과 SNS는요, 다수를 과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르게 되기 때문에 아예 만들어진 자체가 다수를 과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00명이 나한테 악플을 달았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네, 그거는 한 명이 악플을 달은 겁니다. 거꾸로요.
한 명이 나한테 선풀을 달았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의미는요, 100명이 나한테 선풀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악플 다는 사람들은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요. 선풀을 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 상황은 그런데 그럼 당사자들은 또 어떻게 느끼느냐? 한 명이 악플을 달았어요. 네, 그러면 마치 100명이 악플을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요. 네, 그리고 100명이 선풀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거 단지 한 명만이 나한테 선풀을 달은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요, 악플의 진정한 실체라는 건 뭐냐? 네, 영향력이나 지속기간이나 정말 미미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영향력도 파급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파급력이 세다고 또 다른 악플이 달리는 거죠. 아니면 언론에서 뻥튀기를 하던가. 네, 그런 거지 실제 영향력이나 지속기간은 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요, 악플 가지고 뭐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악플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서요, 이제 대응을 해볼까요? 당사자라면은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보지 않으면 돼요. 근데 꼭 그걸 누르시더라고요. 눌러서 봐요. 일일이 다 확인해요. 안 보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혹시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누가 했지? 왜 그랬지? 어떻게 대응해야지?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악플이 더 세집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봤더라도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에 대응을 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발한다든지 다시 모욕죄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 반대로 하세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이다. 그러면 대응을 하셔야죠. 네, 사실이라면은 내가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고 증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반면에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요, 뭐 그렇게 액션 취할 필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모욕죄 가지고 고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게 너무나 반복되고 같은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 반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꼭 대응을 하신다면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3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악플 쉽게 대처하기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똑같습니다. 악플이면, 이렇게 촉 보면 이렇게 악플인 게 보이잖아요. 그럼 보지 않기. 예, 두 번째, 악플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기. 세 번째, 동조하거나 반대하지 않기. 네, 그럴수록 더 악플이 세진다는 겁니다. 악플은요, 내가 반응할수록 더 크고 세지게 됩니다. 악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요, 절대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가 하고 살면 됩니다.